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심 SUV죠. 네, 가장 타기 좋고 운동 성능 좋은 SUV GLC인데요. 자, 2019년형까지 상당히 다양한 그런 모델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델이 조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나왔기 때문인데 기존과 비교를 했을 때 몇몇 눈에 띄는 변화가 있죠. 일단 디스플레이들,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선웅 기자가 설명할 테니까 저는 차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해야겠죠. GLC 300 포매틱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GLC는 2016년 1월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말까지 24,000대가 팔렸는데요.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GLC가 페이스리프트 됐습니다.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릴과 헤드램프 비율을 조정하고 전면부부터 후면까지 금속 장식 사용 면적을 늘린 정도입니다. 헤드램프에 사용된 LED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더 밝아졌고요. 실내도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계기판을 디스플레이로 바꾸고 센터페시아 모니터 사이즈를 키우면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MBUX가 탑재된 만큼 모니터 터치도 되고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도 장착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능 제한도 있습니다. 상급 모델에는 계기판의 왼쪽 부분 정보를 바꿀 수 있는데 이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이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선 충전, 열선 스티어링 휠 등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동식 헤드레스트도 있고요. GLC의 디테일들을 볼까요? 뒷좌석에 변화는 없습니다. 다리 공간이나 머리 공간 모두 넉넉하죠? 오, 넓다. 트렁크 공간은 반듯하고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GLC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상급 트림인 프리미엄 모델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기본 사양이지만 현재 모델은 옵션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차값을 생각했을 때 아쉽죠?
GLC의 경쟁차는 BMW X3, 아우디 Q5, 볼보 XC60, 캐딜락 XT5, 링컨 노틸러스 등입니다. 과연 페이스리프트된 GLC가 국내 시장에서 계속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과 함께 달려볼까요? 개인적으로 이 GLC 클래스를 매우 좋아한 만큼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차가 달려나갈 때 2리터 엔진을 장착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좋은 펀치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리터 배기량의 엔진은 258마력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 37.7kg 포스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토크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마력은 충분히 잘 뽑고 있죠. 하지만 이제 토크는 타사 엔진들과 비교해서 바라보면 약간은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뽑는 브랜드들이 꼭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에서도 40kg 폴스미터대를 뽑아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변속기가 어느 정도 잘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행히 이 어떤 전반적인 성능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저속에서 가속 페달을 싹 밟을 때 이때도 터보차저 엔진치고는 무난한 수준의 리스폰스를 보여주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가속 페달을 전개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이때 모두 어떤 잘 짜여진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적어도 역시 벤츠 차는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을 쉽게 심어줍니다. 자, 변속기도 무난한 반응성을 끌고 가고 있는데 기어비도 잘 활용이 되어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건 엔진의 효율성을 잘 받쳐주는 만큼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때는 이제 2단에서 3단을 오갈 때 가끔 이제 쇼크를 만드는 구간이 있는데 향후에 매번은 아니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련미만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다면 GLC가 보여주는 이 매력이 한층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주 나오는 현상은 아니고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달릴 때 이때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서는 별 불만은 없고요. 자, 그렇다면 GLC 파워트레인이 보여주는 경쟁력, 수치로 봤을 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6초대 중반이죠. 6.6초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조사 발표 수치와 비교를 한다면 다소 빠지는 수치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물론 제조사 발표 수치 대비 안 나온 것은 아쉽지만 체감적으로는 충분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큰 불만이 되지는 않거든요. 또한 이제 테스트카의 특성상 얘가 무엇을 먹었는지 다른 시승에 갔다가 조금 이제 좀 불량식품을 먹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종합적인 환경, 여러 가지 이제 업계 환경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성능을 내주고 있다면 그래도 수긍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가속 성능으로 보면 제가 이제 좋아했던 차 중에 하나가 벤츠 이제 GLA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인피니티 QX3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잘 달렸던 해치백이죠. 그 모델과 거의 차이 없는 정도의 성능, 더 큰 차체에서 그와 같은 성능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달리고 있을 때, 특히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차체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하체 역시 조율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승차감, 그러면서도 독일차 특유의 약간의 단단함, 그 가운데 세련미가 잘 어우러져 있는 만큼 GLC 클래스 역시 이 만듦새만큼은 대단한데요. 역시 벤츠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GLC의 AMG 버전이죠. 뉴르부르크링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록을 냈던 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그냥 엔진 하나 출력발로 그냥 확 밀고 나가는 그런 차들과는 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는 제동 부분을 볼까요? 38m 초반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 부분 타이어가 아무래도 조금 받쳐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이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제동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초기에 38m대를 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도 38m대를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평균 제동거리는 38m 중반이 나오는데, 타이어가 만약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냈다면 이것보다 월등히 짧은 제동거리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베르데라는 모델이 쓰이는데, 어떤 그 성능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특히나 종그립 뿐만 아니라 흰그립 부분에서도 조금은 부족한 모습인데, 그래도 종그립에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 안에서도 일정한 그런 성능을 이어간다는 점은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 특히 이제 코너가 많은 상황에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며 기대했던 것이 만약에 100이라면 실제는 한 80 정도의 그런 성능밖에 내주고 있지 못한데요. 이 20이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특히나 긴급대처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는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대목이 됩니다. 타이어는 조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차체, 셰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부족한 타이어의 아쉬움조차 어느 정도 덮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처럼 복합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역시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데, 자세 제어 장치가 해제는 되어 있지만 일부 벤츠 모델과 같이 일정 부분에서는 개입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뭐 어떤 측면으로 보면 내가 완전히 통제를 못한다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 그런 주행을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스포티하게 달리지만 최종적으로는 차가 백업을 해주는 만큼 현재 셋업이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특히나 이 차의 본문 자체가 SUV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전혀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겠죠.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했을 때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고속주행 안정감인데요. 현재처럼 어느 정도 속도를 높여 달리는 환경에서 상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타사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족도가 상당한데요. 자,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소소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 쓴 모습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시 벤츠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GLC 300 포매틱 기본 모델이죠. 차값을 한번 볼까요? 일단 7천만 원을 넘어서 있죠. 자, 근데 이 시트를 만져보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스트했던 차가 그랜저 2.5 렌트카로 이제 빌려가지고 한번 타봤는데, 그 시트보다 좋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시트 소재로 봤을 때 그닥 이렇게 비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그 통풍 시트를 뺀 것은 아닐까 싶긴 한데, 그 밖에 또 이제 다른 부분으로 볼까요? 7천만 원대의 차인데 액티브 세이프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없습니다.
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시스템도 일단 타사처럼 어느 정도 이제 스티어링에서 보조해서 밀어주기보다는 이 브레이크 쪽으로 제어를 함께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사용되는데, 테스트를 해본 결과 차선을 일부 넘어간 이후에 작동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미 내가 졸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차선을 넘어갔다면 견적선은 이미 나옵니다. 때문에 뭐 그 후에 작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전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지금 가장 한국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네, 현대 차 그룹의 에이다스죠. 그것과 벤츠, BMW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자리에서 놓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벤츠 것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아끼고 않습니다. 네, 아끼면 똥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벤츠 코리아 분들은 그런 말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어떤 구성으로 놓고 본다면 역시 벤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거든요. 7천만 원이나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네, 현재 GLC 5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자사 파이낸스를 쓸 때 얘기인데, 자, 예전에 벤츠 어땠습니까? 렉서스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할인을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차에 대한 자신감, 물론 지금 GLC 클래스 운동성능 이런 부분 끝내주거든요. 하지만 지금 차를 놓고 보면 이건 정말 그 어디 타 지역에서, 한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정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엔트리로 파는 그런 모델이라면 적합하겠지만, 지금 가격을 일단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불러놓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긍하기 어렵네요. 500만 원의 할인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부분을 보강해 줌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이 업계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탑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지금은 보면 뭐 모든 사람이 사실은 어떤 차의 기본기나 운동 성능만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짝 또 비꼬자면, 자, 제네시스 한번 볼까요? GV80 그 차의 뭐 프옵션 가치를 딱 놓고 봐도 6천에서 7천 사이면 끝인데, 그럼에도 프옵션 모델 8천, 9천 그냥 빵빵 부르잖아요. 그게 때로는 네, 뭐 시장에서 어차피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차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뭐 세세하게 빼가지고 이렇게 좀 쪼잔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GLC라는 차는 저 개인적으로 특히 AMG 43 버전은 너무나 사랑한 그런 차인데, 말자고요. 자, 어쨌든 현재 모델 어떤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 가치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7천만 원 주고 살 차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6,500만 원도 비쌉니다. 현재 딱 보면 6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후반 정도면 이게 적정 가격이지, 네, 저는 적어도 이 차는 돈 주고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19년식에 있었던 이 63 버전이 있거든요. 뭐 1억 1,000대 가격을 갖고 있었는데 걔가 오히려 해자네요. 훨씬 무지막지한 성능, 더 화려한 구성. 네, 꼭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서 가성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현재처럼 가격은 저렴하지만 가성비 나쁜 차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소비자분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랜만에 타면서 기분 나쁜 벤츠였는데요. 특히나 GLC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고요. 그래도 이 차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뭐 연비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네,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차로서는 적정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보다 어떤 그 짜임새 있는 밸런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만족할 부분이 많은데요. 네, 때문에 어떤 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상품 기획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다시금 개념을 잡으셔서 조금 더 좋은 패키징으로 네, 이 차를 내놓는다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남들은 못 만들어서 못하는 것인데 다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망치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된다면 향후에 꼭 추천할 만한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 4매틱.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비롯해서 물론 이제 오늘 뭐 2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이 튀는 경향이 있었죠. 변속기 특히 이제 뭐 2단 3단 뭐 이제 요런 이제 저속 구간에서 좀 튈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요 세련미를 가미해주면 좋겠고, 사실 그것 외에는 나무랄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현재 이 시트를 비롯한 몇몇 이 빈약한 아반떼보다 못한 그런 빈약한 구성만 제외한다면 네, 정말 여전히 갖고 싶은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차거든요. 그리고 뭔가 계속 띵동띵동 소리가 나는데 이 블랙박스입니다. 사실 이 블랙박스도 할 얘기가 많은데 요거 가격 아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요 얘기는 다음에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네, 공정이가 좋아할 것 같다. 네, 자 어쨌든 GLC 다음에 준비를 해서 나올 때는, 현재는 솔직히 이거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프리미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월등히 바뀌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7천만 원대의 가치를 갖고 있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데 대한 보강만 바꿔준다면 정말 기본기 탄탄한 최고의 SUV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지금 BMW도 어떤 그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 차들과 비교해서 GLC 역시 빠지는 것이 없는 만큼 네, 어느 정도 채울 것들만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몸으로 느끼는 것은 다 좋았고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당이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 4매틱을 만나봤습니다. 그 500 아끼지 말고 500을 여기다 쓰고 할인을 하지 말라니까요.